1954년 8월 12일 새벽 3시경 한 남자는 자택에 침입한 3명의 괴한과 맞닥뜨렸습니다. 야구 배트를 들고 이들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뒤이어 괴한 중 한 명이 발사한 총알에 맞아 향년 49세의 나이로 사망한 피해자는 이영민 씨로 대한야구협회 초대 이사이자 아시아야구연맹 한국대표, 대한축구협회의 초대에서 4대 집행부를 역임했으며 야구, 축구, 육상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맹활약한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범인 3명 모두 며칠 내로 체포되는데요. 범인들의 이름은 조용호, 이인섭, 이재식. 이 중 이인섭은 놀랍게도 이영민의 친아들이었다는 점이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인섭은 어째서 공범들과 함께 친아버지인 이영민을 살해했던 것일까요? 1905년 12월 1일 출생한 이영민은 대구 개성중학교 재학 중 서울 배제고보로 스카웃되어 그해 6월 육상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5년 뒤 연희전문학교 4학년 시절 계주 5종목에서 조선 신기록을 경신하는 동시에 야구에도 최고의 재능을 보여 1924년 조선중학 선발팀에 뽑혀 일본 다카라즈카 초청전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1928년 서울대 의대의 전신인 경성의학전문학교와의 경기에서 112m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기록하고 졸업 후에는 식산은행 야구단에 입단해 일본의 전국적인 야구대항전, 흑사자기 도시대항 야구에서 준우승을 이끌게 되면서 1934년 메이저리그 올스타를 상대하게 되는 일본 야구 올스타의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선정된 인물입니다. 또한 축구에도 소질이 있었던 그는 1923년 배제고보와 동경 유학생 팀과의 친선 경기에서 수비수로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1924년 배제고보 선수로서 제5회 전조선 축구대회에서 공격수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1930년 경평전 1차전에서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선보이면서 평양 대표팀을 압살. 1933년 경평축구 정기전에는 경성축구단 감독으로 출전하기도 했고 조선축구협회 창립 이사를 지낸 다음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초대 감독에 선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가 얼마나 뛰어난 스포츠 스타였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역사적인 기록이 더 있는데요. 1948년 런던 올림픽 당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던 박정희가 출국 금지를 당하게 되자 엉겁결에 조선야구협회 시찰단 자격으로 참가했던 이영민이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가 축구에도 두각을 나타낸 만능 스포츠맨이긴 했지만 대회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대표팀을 맡는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영민 감독 체제의 대표팀은 8월 2일 멕시코와의 첫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를 거두어 8강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전까지 대한민국 축구팀이 올림픽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역량을 발휘한 그에게도 딱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복잡한 여자관계. 평소 유쾌하고 술을 좋아했던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었고 문제는 인삼무역업으로 유명했던 서대문 부자 이지성의 딸이자 이화여대에서 정구선수로 이름을 알린 이보배 씨와 결혼해 사남 일녀를 둔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생집을 드나드는 것은 물론 여러 기생들을 첩으로 들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 1941년 그의 여자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얻은 둘째 부인도 같은 원인으로 떠난 뒤 마지막으로 이진이라는 여성과 재혼하게 됩니다. 한편 이영민과 이보배 사이에서 태어난 삼남 이인섭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5살의 나이에 헤어진 후 행방불명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아버지에게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배제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학교의 악기를 훔친 죄로 퇴학당한 이후 가마원에 보내졌다가 출소했지만
아버지와 양어머니의 싸늘한 시선과 학대가 두려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전전하던 이인섭은 8살 때 가출해 고아원을 전전하고 음식점 심부름을 하던 조용호와 6.25 전쟁 때 고아가 된 후 이모 집에서 의탁하다가 상경해 불량배가 된 이재식과 어울리게 되었고, 점점 비뚤어져만 가던 그는 이 2명의 친구에게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집의 물건을 훔쳐다 판 돈으로 하숙비를 내자는 것. 다음 날인 1954년 8월 12일 새벽, 이인섭과 친구들은 아버지의 돈을 노린 강도 행각을 벌였고, 이영민은 이들의 정체를 모른 채 저항하던 와중 범인 중 한 명인 조용호가 발사한 총알에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참고로 총기는 조용호가 다른 집에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재판 끝에 조용호는 무기징역, 이인섭은 6년형, 이재식은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애초에 이영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조용호였고, 아들인 이인섭은 바깥에서 망을 받기에 아버지가 사망한 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사건이 와전되어 한동안 돈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를 쏜 페류나로 낙인찍혔던 이인섭이 모든 형기를 마치고 1960년 출소했을 땐 남은 식구들이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후였고, 홀로 남겨진 그 스스로도 가족들과 연락할 기대 없이 포장마차, 막노동, 나이트클럽 근무 등을 하며 살아가다가 1970년 결혼한 후 영등포 어딘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주간 야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부린 객기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에 끝없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던 이인섭. 출소 후 수소문 끝에 망우리에 있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 돌보고 싶어 했지만 미국에 있는 다른 형제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1994년 무덤을 없애고 시신을 화장해버렸는데, 이인섭은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해 섭섭하면서도 따질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도 중랑구 망우리공원의 묘터에 대한야구협회가 세운 이영민의 비석이 남아있으며, 그의 타계 이후 대한야구협회는 그를 기리기 위해 고교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타자에게 그의 이름을 딴 특별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영민 타격상입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